네, 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김상목인데요. 오늘은 40강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지난 강의에 이어서 근대 자아의식의 발전, 특히 그 자아의식이 많이 수용이 된 일본, 벌써 우리나라보다도 뭐 100년 전에부터 이 자아의식을 습득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서양의 문물에 대해서 잘 소화를 하고 접목을 시킨 그런 나라인데, 일본의 이제 지난 강의 때 뭘 이야기했었냐면은 불매운동과 한일 자부심 대결이라고 세계 여론화. 세계 여론화는 세계 여론화가 주도하는 것은 선진국 아닙니까? 선진국이 자유를 좋아하고 양심을 좋아하고 선과 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보편적인 진리가 사회에 고루고루, 개인적인 자아의식이 고루고루 퍼져 있는 선진국의 세계 여론화, 그거 비슷한 아이템. 예를 들어서 일본 친구들이 이게 관례를 무시하고 어떤 상품은 팔겠다 못 팔겠다 무역 질서를 좀 어지럽고 그렇게 하면은 선진국들은 다 알아먹어요. 무슨 소리라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그것은 주장하니까 아주 팔팔하게 용기 있게 주장하는 걸 또 선진국에서는 좋아합니다. 그냥 몸에 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병신까지 그러고 있으면 또 그것도 못 볼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구의 민주주의와 모든 건 치열하게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내가 처음부터 제시한 것은 세계 여론화도 결국은 선진국이 이렇게 리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면 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식민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좀 소침하고 일본 사람에 대해서 욕만 나오지, 사실은 이렇게 그 마음속에 깊게 자부심을 이제 다시 일깨워준다든가 더 자신감이 있다든가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앞으로 포텐셜을, 잠재력을 더 발전시키면 가능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이 이제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 강의가, 그때 강의가 아마 여길 거예요. 네, 16강부터 21강까지 해서 한일 간의 자부심, 자존감 대결, 넷장으로 이기자, 플러스 언론의 세계화,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록한 바와 같이 일본의 기득권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든지 총리가 됐든지 일본의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은 양심에 약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양심이 일본 사회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양심이 좀 없는 나라가 돼요. 왜 그러냐면 사무라이랄지 옛날에 이제 천황이랄지 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선 시대에서도 왕이 잘못하면은 상서도 하고 뭐 석고대자도 하고 뭐도 하고 굉장히 뭐 그냥 반항을 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게 없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지금 현재 여당이 한 30년 40년 정권을 잡고 하니까 사회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할 수가 없죠, 정신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그 한스러운 식민지 생활도 하고 6.25 전쟁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민주화 독재하고 싸우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기회가 우리나라에 일본에 비교해서 많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힘이 더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또 강하다고.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일본의 헌법이라는 게 미국에서 심어준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않고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주 잘 설명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는 양심의 지도자층이나 국민들의 양심이 좀 약해요. 그리고 힘이 센 사람이 얼마든지 정권을 자꾸 흔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지도자나 국민들이나 그런 사고방식이 있고 강한 자의 복종을 잘한단 말이에요. 약한 자는 자꾸 억누르고 무시하고 그런 게 상당히 마음속에 있는 국민이 이제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불매운동 같은 것은 얼마든지 선진국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얼마든지 화가 나면 화를 노출시켜야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도 시키고 그런 것을 보충해서 또 강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본의 자아의식에 대한 것을 보충해서 좀 이야기한 거고 또 이제 공부를 제가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은 그래요. 명치유신 이전에는 일본의 국민성이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보다도 거기는 성리학이 발전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공공의식이 조금 더 우리보다 낫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양명학이랄지 조금 전체적으로 어떤 별 볼 일 없는 국민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명치유신 이후로부터서 일본이 발전했지 그 전에는 발전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우리는 병절한 임진왜란 굉장히 많이 이제 피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더 영리해지고 거기에 상응해서 인내력과 인내심이 많이 발전된 게 이제 우리나라의 좋은 국민성의 한 가지라고 내가 저번 강의에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래서 자의식이 명치유신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치유신이라는 이제 사무라이 막부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명치유신이 이제 서양에 그것을 본받아서 초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청도 만들고 대포도 잘 만들고 군함도 잘 만들고 아마 대동아 전쟁 이전까지는 항공모함이 몇 척을 만들 수 있죠. 비약적으로 서구 기계 문명을 많이 발전시킨 것이 일본입니다.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근데 정신문화는 좀 더디잖아요. 그게 발전하기가. 그리고 또 자기들이 정신문화는 발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 게 이제 6.27라고 먼저 강의에서 했는데 아마 6.27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국민이 깨어나고 교육을 많이 시키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랬잖아요. 국민이 밀어나면 밀어나고 깨어있지 않으면 통치하기가 좋거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내가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요. 이제 정신학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명치유신이
1868년 명치 유신이 이렇게 해서 급속도로 이제 기계 문명을 많이 흡수하고 그런데 정신 문명은 조금 더디했던 것 같아요. 신경도 많이 안 쓰고 일단 눈에 보이는 대포하고 총을 많이 만들지 정신은 조금 이제 빨리 변하지도 않고 그 플랜을 짜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게. 그 국민성을 조금 변화시켜서 어떻게 좋게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교육 시거라는 거 있다고. 일본의 사례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극일을 하고 또 지일, 일본을 알아야지 우리가 대책을 세우든지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의 좋은 점 나쁜 점을 속속들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내부의 자신뿐만 아니라 외국 사례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교육 치거라는 것이 1882 거의 한번 15년인가 16년인가 후에 교육 치거라는 건 치거라는 것은 이제 천황이나 일본 왕이 이제 분부 하다를 시키는 거죠. 국민한테 교육을 이렇게 시키라. 근데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상당히 갭이 있잖아요. 자, 그거 자기들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서양 사람 생각하고 비슷하게 만들고, 근데 이제 등한시 했더라도 자연적으로 이제 외국 문물이 기계 문명이 들어오니까 교육 치거라는 것을 이제 명치유신 엘리트들이 이제 만들었다고요. 그게 만들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서도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 유교를 되게 그 가치관을 많이 수용하고 그러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성리학은 더 발전하고 거기는 성리학보다도 딴 종교 뭐 신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런 문화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교육 치고가 이제 뭐 일본부터 해서 뭐 열 몇 가지인가? 12가지. 12가지 기본적인 규범, 그러니까 교육 원칙 그런 것을 천황이 내려보낸 거예요.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자아실현에 있어서 저기 19단계 욕구 단계가 있잖아요. 메슬로우 그 욕구 단계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항목을 보면은 한 19가지 된다고요. 이 교육이라는 것은 하도 광범위해서 이거 한두 가지 말로 하기가 좀 불편해서 이 지금부터 12가지를 이제 지시를 내렸거든. 교육 지거를.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천황을 공경하고 하고 자기 이제 군국시대의 냄새가 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생기든지 교육이라는 게 먼저 뜬다고. 이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신도시가 생기려면 지하철, 도로, 하수구 그것부터 깔아야 되는 거가 마찬가지로 어디건 국가가 일을 해나가고 적폐청산을 하든지 개혁을 하든지 정신 문화부터 깔아놔야지. 그게 슬슬슬 진행하는 거지. 정신 가이드라인도 교육 가이드라인도 없어서 어떻게 개혁을 하고 개혁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의식계획이 계획이지. 비행기 만드는 계획이 따로 있고 그러나요? 4차 산업만 하는 것이
그게 개혁이나? 정신적인, 교육적인 뒷받침이 있어야지 그게 개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이 이걸 만들 때도 퇴계약, 그때만까지만 해도 퇴계약이 상당히 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치유신 한참 전에는 성리학도 공부했고, 퇴계학, 퇴계가 이야기하는 성리학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결국 유학자, 사무라이 유학자도 있고, 시민들이 이제 이 교양 그러면은 유교 그런 것을 많이 논하고 그러거든. 그 당시에도 동양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퇴계하고 교육 방침을 많이 모방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시대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학자들이.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기가 막히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제시대 교육을 받았잖아요. 거기도 이제 이 교육 치고에 대해서 많이 알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할 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 비슷비슷하대요. 학자들이. 그걸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같은 일본 교육을 받고 내려온 사람이 우리나라 이제 엘리트들이라는 것은 사실 그러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구한 말에 가서는 청나라는 뭐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그랬고 유럽이나 일본에서 학문을 받아들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유신헌법의 국민교육헌장이 이 내용하고 좀 비슷하더라. 그것은 이제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내가 참고할 것은 이 책을 내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과거의 명치시를 위주로 한 이제 자아의식 그런 것을 공부하고 책을 이제 저술을 했지만은 근래에 일본의 젊은이의 사고방식, 의식구조가 또 많이 바뀌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신간이 많이 나온 것을 내가 가끔 이제 구독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1916년 한 3년 전에 SBS 기자가 심리학을 공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책의 이름에 일본인의 심리상자. 이분이 이제 SBS 기자인데 읽어보니까 요새 일본의 젊은이들, 요새 일본의 의식구조를 어느 정도는 조금 알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잠깐 시간이 좀 오버됐지만은 이제 소개를 하면은 첫 장이 뭐냐면은 일본 젊은 세대의 의식구조.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남의 눈치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불안장애가 있다. 그래서 가벼운 대인 공포증이 있는 셈이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고가 가끔 일어납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얼레뚱땅 뭐 이해할 수 없는 사고들이 많이 나오고 자살도 하고 쏘아 죽이고 그런 가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그 의식구조가 상당히 불안정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20년, 30년 동안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젊은 애들이
이제 뭐 오타쿠가 있고 뭐 홀로 이게 고립해서 살고 말이죠. 굉장히 대화도 없고 상당히 이제 정신적으로 관계 문화가 조금 소홀해졌냐 않느냐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일본 애들은 자기 비하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자아 자부심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 자기 비관을 하고 떳떳지 않고 당당하지 않고 그런 것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들끼리만 잘 논단 말이죠. 특히 젊은 애들은 낙가마라는, 나도 옛날에 낙가마라는 이야기를 듣는, 낙가마라는 것은 동료 의식이거든. 서로 가깝게 지내자. 이제 그런 의식인데 고립된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에서는 마쓰리라는 축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지방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고 이제 유대감을 갖고 이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자. 그런 것이 엿보이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이, 우리나라는 그 대신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배려심이 별로 없는 것이 특색일 수도 있는데, 일본 젊은이들은 배려를 너무나 많이 해서 고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데, 거기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감안해서 미리부터 짐작을 하고 자기가 2차적으로 액션을 하기 때문에 항상 늦고 투철하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화날 때는 화를 내고, 정신학적으로 보면. 또 자기가 모자란 것 같으면 내가 좀 그래요? 뭐 한다든가. 잘났으면 오만하지 말고. 근데 일본 사람도 오만하고 그런 게 조금 한국 사람보다는 덜 할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제 옛날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경제 동물이라고 우리가 욕했는데, 사실 지금은 한국 사람이 경제 동물인 것 같아요. 시대가 이제 변해서 우리나라도 경제를 중요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경제적인 그 자립이랄지 경제적인 지위를 자기의 자존심하고 맞바꾸는 그런 젊은 애들이 많대요. 그런 것을 이야기했고, 남녀간에 연애를 하더라도 일본 남자들은 여자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 좋아한다, 나하고 데이트하면 좋겠다, 그 투철하고 도전 정신이 용감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살살 피해야 한다고 이 남자들이. 근데 일본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눈치만 살살 보고 그 재밌지 않아요, 이런 게 읽어보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감성이 조금 메말라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 한국은 애정 표현을 거침없이 하고 울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 감성이 풍부해 가지고 그런데, 일본은 모든 것이 슬프게 뭐 영화가 돌아가든지 그런 것을 또 좋아하고, 사실 일본 국민성이 굉장히 차분하고 한적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요새 젊은이들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남성들은 초식동물이 되고 일본의 여성들은 육식동물이 되는 경향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텔레비전 인터뷰에서도 괴로운 표정 같은 것을 잘 방영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미안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방영을 안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감정 따로 얼굴 따로 한다.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불만과 분노를 일본 사람들은 잘 나타내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감성이 잘 표현한다고 그런 경향이 차이가 많죠. 그리고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일본 백성들은 복종을 잘해요. 강한 사람한테는. 그래서 말썽을 안 부리고 그러기는 그러는데 결국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잘 조류를 하려면 지도자, 뭐 대통령끼리는 싸우든지 말든지 뭐 극한으로 싸우면 안 되겠지만은 국민들하고는 잘 통할 것 같아요. 일본 국민하고 한국 국민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 양쪽에 좋고 나쁜 점을 합쳐가지고 절반으로 자르면 그 정도 뭐 좀 모자란 것은 채우고 너무나 많은 것은 이제 조금 덜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아주 세심하고 풍부하게 실수를 안 하려고 자꾸 그냥 애를 쓰고, 그리고 예스를 항상 일본 사람은 그러잖아요. 예, 그렇다고 말이야. 항상 맞장구를 잘 친다고. 좋든지 나쁘든지 속이 뒤집어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해서 노라고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요번에 한일 갈등에서도 서로 감성이나 자아 자부심의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어리둥절해가지고 서로 이해를 못하고 조금 이제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이제 국민성도 있는 모양이라고 하고 생각보다도 굉장히 불매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다시 보는 거죠. 일본 국민들이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네 그런다든가. 그러니까 상당히 모르는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의식이나 수준이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천황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헌법에서 거기에 이제 변화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공장이 돌아간다든가 정신적인 그런 게 조금 약화되지 않는다 이제 생각하고, 여하튼 뭐 딴 때 다른 강의에 조금 이런 조금 재미있는 코멘트 같은 걸 국민성이나 뭐 의식구조가 다른 것을 또 소개하긴 하고, 일본하고 한국은 굉장히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말도 많고 싸우기도 잘하고 재미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강의는 이제 일본을 했으니까 보충이 끝났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틈틈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는 중국의 의식구조는 우리나라 의식구조가 비슷하더라고요. 또 재밌는 것도 많고, 같이 서로 발전하는 사회에 있어서 중국하고 우리하고 의식구조 상으로는 서로 이해를 하고, 국민들끼리는 이제 지도자 총리가 됐든지 대통령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사회주의가 됐든지 지배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그러지만 국민들은 또 다르거든요, 입장이.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중국 사람들하고 친하고 일본 사람들도 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아의식의 수준이나 캐릭터가 뭔지, 그다음에 상대방의 나라가 또 어떤지, 그러면은 서로 친화력이 있어가지고 같은 동북아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굴도 비슷하고 경제력도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방향으로 계속 탐구하고 노력합시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